매일 정도 잠깐 몇 개 문제만 잠깐 확인해 보고 가시게요. 오늘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지금 문제는 그 문항 특히 2번하고 이제 3번, 2, 3번을 잠깐 보실 건데, 오늘 나눠드리는 매일 정도 문제 문항 2번하고 3번에서 2번은 두 가지 모두가 다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번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3번은 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 2번은 지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 가름 과징금 부과에 관한, 2번은 이 법에 따라 여기는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일단 2번, 3번 모두가 1, 2번은 모두가 다 1번은 지금 부과에 관한 기준, 그리고 2번은 각각 납부에 관한 그 기한을 정리하고 있는데, 1, 2번 중에 지금 각각 2번의 기억, 3번의 기억을 처리한 건 보시면 일단 지문은 2번에 1번에 이 경우 과징금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건 여기는 얼마가 된가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진도는 지금 들어가진 않았으면 여러분 3번에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임대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1번에 이 경우 과징금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2다. 여기는 1입니다.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럼 일단 이 초과 금액은 요 숫자를 뺀 나머지 4개 숫자는 같다 틀리다 모두 동의. 3만 원 30일 3만 원이고 1개월은 30일, 그리고 통지로부터 30 문제 있다 7이네. 나머지 4개 숫자는 동일한데 뭐만 다릅니까? 상한 금액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천만 원 초과할 수, 얼마를 초과할 수, 1천만 원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4회까지 여기는 그 상한 금액 1천만 원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 25회 때 상한 금액 어디만 개정이 됐냐면 주택관리업자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 한번 구분 꼭 해두시라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과징금 2, 3번 꼭 구분해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관리업자 인지 구분에 따라 상한 금액만 다르게 되면 그거 꼭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하고 지금 전혀 별개이긴 합니다만 금액의 4번 볼까요? 자, 4번이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아랍의 숫자를 쓰시라는데, 그래서 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양가로 구제명을 내오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얼마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문항 4번. 4번은 여기 들어갈 각각 기억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가 여기 들어가는가요? 3이란 숫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현재 2, 3, 4. 4번은 전혀 별개 지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도 보시면 여기도 지난해 여기 지금 현재 2라는 요 금액이 얼마? 1천만 원이었던 얼마로 바뀌었다? 2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4번 관련된 구제명령 관련 이행강제금도 지난해까지 여기 이 금액이 얼마였었냐면 2천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25에 있으면 얼마로 바뀌었대? 이게 3천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과징금 관련 2, 3번에 관한 금액 기준 초과 금액하고 그 4번 관련 이행강제금 금액 얼마? 3천만 원 숫자에서 이제 그 중에 2번하고 4번은 이번 25회 시험 대비해서 각각 금액이 2천, 3천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없나 꼭 연계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라고 설명드렸던 거고, 2, 3, 4는 모두가 다 주관식으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에서 요거는 기존에 여기 2천만 원 출제됐어요. 주관식으로 그 외 숫자 하나 같이 묶어서 2개 숫자를 한번 출제를 했었던 지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중에 특히 2, 1, 3이라는 숫자 꼭 주의하셔서 2, 3, 4에 따른 숫자 꼭 쓰시는 지문 정리해 두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분들은 나머지는 여러분 쭉 한번 그중에 특히 6번 실무 경력에 관한 그 세대수도 주의하시지만 그 니은번에 들어갈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직이 제외되는 경력에 관한 것은 경비원, 그 다음 니은은 뭔가요? 미화원인가요? 청소원인가요? 여러분이 보시면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는 아파트에 뭐 누구라고 부릅니까? 미화원하고 청소원 중에 표현은 뭐라고 불러요?
청소원이라는 표현 일상생활에 쓰질 않아요. 대부분 뭐라고 부르면 일상생활은 미원으로 부르지만 청소원 표현은 쓰지 않죠. 근데 써야 될 경우라면 누구를 써야 돼요? 뭐 표현을 쓴다면 청소원 쓰셔야 돼.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시고 유사하게 하나 본다면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 단지 내 봉시설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뭐 쓰라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경로당으로 써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노인정으로 써야 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 써야 될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미원으로 쓰긴 하지만 의사도 그렇게 하지만 쓰는 거는 뭐 법의 용어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청소원. 그러면 경로당하고 노인정으로 물어보면 일단 뭐라고 써야 돼요? 뭐가 맞더라? 경로당이 맞고 안 됩니다. 그 낮이까지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현판을 바꾼 아파트 거의 많아요. 왜? 굳이 여기다 돈 들어갈 필요가 없나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시험을 주면 입장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경로당 쓰시는 거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 하나 여기나 전혀 이 부분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지금 시점이 1차 시설 공부하셨을 부분들이니까 대규모 그 건축물 지하에는 뭘 설치합니까? 급수 관련해 지하 조수 설치하죠. 그러면 수도법령에 따라 조수조 물의 수위 조절 저수조의 물의 수위 조절 장치가 있어요. 무슨 법에 따라서? 수도법령에 따라서 설치되는 저수조에 물의 수위 조절 장치를 쓰시오라고 했으면 쓰시오라고 그랬더니 만약 볼까요? 쓰시오라고 돼 있으면 여기 명칭은 뭐라고 씁니까? 두 개 중에 수도법상 저수조 물의 수위조 장치를 쓰시오라게 되면 뭐 쓰시오 아니면 뭐 가로치든 어느 형태든 간에 주었다면 이 중에 넘침관으로 쓸까요? 원류관으로 쓸까요? 수도법령이라고 돼 있어요. 수도법령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 주의할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 급수 설비 관련 이론을 이제 그 시설에 공부하셨다시피 이게 뭘로 써야 돼요? 넘침관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뭐라고 써야 돼요? 원류관입니다. 원류관이요. 표현은 같아요. 표현은 여러분이 넘침관, 원류관은 시험에 출제가 다 됐었던 여기는 수도법이라고 주고서 물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수도법령이라고 단서를 주지 않고 이 저수조 물의 수위 조절 장치를 물으면 그때는 지문에 나왔던 게 넘침관도 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넘침관하고 원류관은 같다 틀리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뭐만 다를 뿐입니까?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여기는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원류관이라는 것은 법령상의 용어를 물어보면 원류관이라 하지만 넘침관은 보면 기존의 시설에 보면 이게 기출이 잦았던 지문인데 여기 이론상으로 지금 이 수위조절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넘침관. 그런데 중요한 건 수도법에 분명히 단서를 줬기 때문에 쓰시는 거 쓰거나 만약 확인할 때 뭘로 하셔야 돼요? 원류관. 두 가지 모두가 다 장치는 같은 역할인데 단순히 뭐 이론으로 표현해서 기출로서 인정이 받은 넘침관이 있고요. 법령상은 뭐라고 표현했다? 같은 명칭인데 뭘로 표현하겠다? 원류관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두 번 다, 여기는 두 가지 다 출제해서 실무적인 측면하고 실무에 출제했던 것은 원류관도 한번 지문에 나왔었고 넘침관도 한번 시험에 실제 기출을 했던 지문. 넘침관을 줄 때는 수도법이라는 단서 없이 주지 않고 공동택 저수조에 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법령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넘침관들의 지문이 오제 선단이 하나 나왔던 지문이고 수도법이라고 주고서 설치에 관한 기준을 물었을 때 지문 주어지는 뭘 물었다? 원류관. 근데 쓰실 때는 쓰시오라면 뭘 써야 돼?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주었다면 그때 뭘 쓰셔야 되는가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이런 부분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청소원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험을 대면 여러분들 꼭 표현 뭐라고 써야 돼요? 청소원. 여기도 법령상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노인정에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경로당.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명칭들은 좀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번은 그 부분한 원급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 그 부분 좀 참조하셔서 나머지 뭐 내용들은 정답 확인하셔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재 89페이지로 페이지를 다시 나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부분들은
자, 89페이지 지금 양가로 4번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이라는 그래서 양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정 등이다라고 해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양가로 4번의 문항 중에 1번 위원회의 조정상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때 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2번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한다. 2번, 3번. 여기서는 지금 문항 지문에 3번하고 4번, 여기 문항 지문에 3번하고 그리고 문항 4번, 요 D 두 개 문항을 좀 확인하시는데 일단 3번 한번 읽고 3번에 위원회는 이에 따른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기한 명시 통지한다. 3번, 4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뭐 하더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3, 4번은 정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그러면 3, 4번에 관한 지문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3번이든 4번이든 혹시 지문 관련 지문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일자에 관한 지문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3번을 주거나 4번 관련 지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일자는 몇 일을 기억하시면 될까요? 3번, 4번 각각 둘 합산 숫자 몇 개? 4개 숫자 모두가 일자는 며칠인가요? 3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일 일자를 정리했다면 그러면 이제 숫자하고 여러분 지문 하나를 주의하시는데 지문은 여러분이 3번에 세 번째 꼽아본 중앙분쟁 조정에는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여러분 3번은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연장하는데 횟수는 몇 회 한해서 며칠 이내로 일자를 정해놨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있다 없다? 없어요. 뭐라고만 돼 있다? 연장할 수만 있다고 돼 있지 구체적인 횟수나 일자는 따로 정한 게 없다는 것.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자 4번도 지문 중에 뭘 하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냐면 그 4번의 두 번째 줄 이 경우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뭐 하더라?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은 여러분 지문적 용어 의사표시라는 지문도 하나 주의하시고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마지막에 뭐였어요?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예스로 갑니까? 노로 갑니까? 예스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는 여기 의사표시라는 용어도 주의하시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뭐 하더라?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예스로 보겠다. 그래서 3, 4번은 숫자 4개, 그 다음에 3번 지문에서 하나, 4번 지문을 하나 해서 이렇게 3, 4번은 꼭 수치, 요 지문 2개 정리합니다. 그래서 3, 4번 정리하시고 5번 읽어두시고 관련 조정안 및 조정서 기재사항은 참조 형태로 박스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참조 형태로 이제 봐두시고 한 장을 넘겨서 6번, 7번, 8번까지 쭉 한번 참조 형태로 봐두시게 부분들은 여기는 특별하게 지금 준용으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 일단 왔죠. 여기 생략하고 문항은 8번까지 쭉 해서 박스의 내용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형태라고 뭐 크게 문제와 연계해서 내일 지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8번까지는 넘어가고요. 문항은 지금 우측에 9번, 9번하고 10번도 확인 잠깐 읽어두시는 걸로 하고 지문은 문항은 11번 잠깐 볼까요? 11번 문항은 11번으로 가보죠. 11번은 지금 운영 및 사무 처리 위탁이라고 그래서 11번의 기억번, 11번의 기억으로 가면 돼요. 기억번에 11번의 기억을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누가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로? 여기는 고시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단체명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시로 정하는 기관들은 단체에 뭐 할 수 있다. 이 중앙부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동그라미 기역 하나 정리 봐주십니다. 부분들은 혹시나 이 위원회 관련해서 니은번에 그 밑에 박스에 가보면 지문에 그 문항에 2번에 가볼게요. 2번에 자,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은 운영수탁자가 누구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문항 11번에 관련해서 혹시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에 관한 지문을 주면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는 것 좀 확인하셔서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일단 문제 전체를 이제 보지 않았지만 일단 그래도 지금 봤던 게 중앙 분쟁 조정에 관련된 내용을 쭉 일부는 뭐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포함한다면 뭐 지문이 좀 적지 않은 지문이긴 한데 실제 시험하고 연계해서 보실 것은 전 시간에 봤던 확인했던 부분하고 이번 시간에 봤던 건 3, 4, 10일 정도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부분들은 자 이제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 분쟁을 끝내서 이제 시공구에 두는 뭘 구분해야 되는가요? 양가 5번에 뭐가 나와 있더라? 지방 분쟁 조정이 나와 있어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양가 5번에 지금 볼게 뭘 보냐면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시공구에 들어온 이 위원회에 관한 걸 살펴보는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 그래서 이 위원회를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자, 위원회 관한 건 지금 현재 양가 5번에 동그라미 1번이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뭐 1번은 그냥 넘어가면 이건 따로 시험 낼 만한 거리가 안 되게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잠깐만요. 하나 뒤쪽으로 90페이지 하나만 지문 하나만 좀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90페이지 가시면 좀 전에 넘어가는 지문 중에 넘겼던 지문 중에 문항 6번입니다. 그래서 90페이지 상단의 문항 6번을 잠깐 가보시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는 그 조정서 내용 밑줄 재판상 화해만 밑줄 것은 재판상 화해. 그래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재판상 화해만 하나 밑줄 긋습니다. 긋고 다시 5번에 문항 1번으로 와서 1번에 가보니까 1번은 지금 시험에 일단 뭐 시험에 낼 거리가 아니니 한 장을 넘겨봤더니 보니까 지금 현재 페이지 92페이지 가시면 실질적으로 이 지방분쟁위원회에 관한 것은 페이지가 반 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돼. 이거는 왜 그러면 지방은 왜 이 관련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얼마 없을까요? 방금 전에 봤던 중앙은 일단 건너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양이 상당한 양이 있었던 반면에 지방은 거의 할 게 없어요. 왜 뭐밖에 없습니까? 페이지 분량의 반밖에 없더라라고 돼 있을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현재 문항 3번은 순서를 좀 바꿔봐. 3번을 가면서 3번에 가보니까 지방분쟁 조정의 구성. 그럼 일단 이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쟁 조정의 여기 두 가지 나누어서 자 구성에 필요한 것은 뭘로 정합니까? 보니까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 하나 하고 이어지는 위원회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시군구 조례.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여기는 뭘로 정합니까? 조례. 자 그러면 이걸로 하나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데 뭘로 정리되냐면 지금 일단 이런 구분할 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중앙분야를 좀 전에 확인했던 게 구성 및 중앙 관련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한다고 아까 잠깐 확인했던가요? 대통령령이니 뭘로 정하더라? 법령으로 정했던 반면에 이 위원회 뭐에 관해서 구성은 뭘로 정하되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법령으로 정하지만 뭐에 관한 것은 회의 운영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시군구 조례. 그러면 회의 운영의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당 시군구 조례에 가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이 있다 없다?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먼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조정하려면 법에 따른 구성을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에게 사전 회의 개최 몇 일 전까지 위원회가 알려줄까요? 물어볼 수가 없죠. 왜 뭘로 정해놨으니까? 조례. 자 그러면 법으로 정한 규정이 인원이 있다면 그 법으로 정한 인원 이내에 얼마가 출석해야 개의할까요? 또는
출석이 얼마가 손을 들어 의결 효력을 갖습니까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정했으니까? 조례. 그러니까 회의 등의 기타 등 구성을 뺀 나머지는 다 뭘로 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조례. 이거 시험에 낼 수 있다 없다? 전국 단위 시험에 시군구 조례 국가 시험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대히 정리할 내용은 거의 뭐만 국한하면 돼요? 구성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에 관한 부분에 밑에 동그라미 이제 3번에 그리게 9번 해놓고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문항 1번에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구성하되 뭘 고려합니까? 성별을 고려합니다라고 해서 1번. 자, 그러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위원들은 밑에 2번에 1부터 5에 해당되는 위원들 중에서 몇 명을 고립니까?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그중에 보시면 2번에 등의 주택 관련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연구계나 어느 직 이상인가요? 조교수 이상,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관련 지문의 4번에 가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몇 년 이상 근무했습니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인 주택관리사라는데 그래서 주택관리사 관련 경력이 몇 년입니까? 5년 이상 하나 체크해서 나머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박스 빠져나와서 문항 3번으로 가볼까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4번 임기는 몇 년인가요? 2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돼 있지 구체적인 2년 뒤에 뭐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요. 부분들이. 그래서 2년으로 한다 하나 체크 하나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그래서 임기는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그래서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정리하려면 거의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뭐에 관한 것만 정리했다? 구성에 관한 것만 정리했기 때문에 따로 외적인 거는 정리할 수 없다. 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이 위원의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위에 하나만 마무리하죠. 위에 좀 전에 문항 2번에 가보니까 자, 분쟁 당사자가 지방 분야 조정이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뭐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면 밑줄은 조정 조서만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조정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다음 협회 12번 협회입니다. 협회 12번. 자, 일단은 자, 지문 협회 설립 협회 관련해서 양가로 1번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협회를 설립 관련 부분하고 협회 설립에 관한 부분에 1번하고 양가로 2번 일단 먼저 갔더니 협회가 설립되면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양가로 2번 협회 공제사업이 있죠. 공제사업은 좀 전에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 방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공제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설립된 협회가 무슨 사업도 할 수 있다? 협회에서 뭘 합다?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제사업. 그래서 여러분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협회 관련 설립에 관한 절차하고 협회가 하는 무슨 사업에 대해서 공제사업에 관한 이 두 가지 1, 2번을 통해 정리하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구체적인 뭐 내용은 많지는 않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협회나 공제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정리를 하고 들어갈 게 뭘 정리할 거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회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아니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 그 관련 대외 업무는 그러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어디 가서 예서 사인을 받아야 되고 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는 또 누구한테 가서 즉 이 대외 업무는 누구한테 가서 인가 승인을 받아 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인가 승인은 누구로 가냐? 즉 대외 업무라는 건 여러분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제정하냐? 제정의 주체를 보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도지사. 그리고 주택관리업은 등록 기준을 가져도 누구로 갑니까? 라면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듯이 마찬가지. 그러면 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공제사업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대외 업무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중에서 세 가지 방금 언급했던 질문 대상 용어 중에 여기는 누가 나와줘야 됩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협회 설립을 주거나 공제사업을 주거나 다 대외 업무는 여기 누가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요. 혹시 설립 공제사업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에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몇 가지, 1번은 몇 가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협회 설립에 관한 걸 가지고 아직 출제는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협회 설립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본다고 하면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중에 있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문항 5번입니다. 5번. 5번에 가보죠.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 의결을 거쳐 누구 인가를 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받은 경우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지문은 지금 5번은 누구로 갑니까? 장관의 인가. 그러면 주택관리자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얼마 이상 인원수가 발기는 필요합니까? 5분의 1. 그러면 지문이 현재 5번에서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자?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그리고 소장으로 관련 얼마의 숫자를 기억합니까? 5분의 1을 기억하시고요. 6번. 장관은 인가를 받아 했을 때는 뭐지? 일체치 없이 공고합니다. 라고 문항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혹시 여기는 그게 좀 빠졌는데 지금 협회 설립에 관한 것은 장관 인가를 받습니다. 소장 얼마? 5분의 1 기억하시고 협회 쪽에서 하나만 혹시 적어볼까요? 뭘 하나 적냐면 용어 하나 적을 건데 협회는 지금 이 설립은 무슨 법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는 규정이 되고 있더라? 공동주택관리법에 협회를 설립하는 건데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협회에 관한 규정은 많다 적다? 극히 없죠. 그러니까 협회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협회에 대해서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는 사단법인에서 혹시나 여기 요즘에 거의 빠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협회에 대해서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해서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민법 중에 준용한다는 말 기억을 좀 하나가 더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이 거의 지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 주택관리업자, 좀 지문을 뭐 다 쓰지 않고요.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없다 보니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대해서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고 쓰면 영어는 이음절자리 뭘 쓰셔야 돼요? 위.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중에 준용한다는 딱 이 공도로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주택관리업자 지위에서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위. 협회에 관해서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체크해서 요거는 뭐 따로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적어 놓으시고 위임을 한번 먼저 교재 한 번 더 정리할 때 확인했었으니까 위임하고 사단법인 하나 정리해서 일단은 협회는 그 5번하고 6번 정도만 정리하면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공제사업입니다. 1번은 취지. 왜 합니까? 1번에 그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단체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뭐하더라? 또한 같다. 그래서 1번에 이제 공제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공제규정을 제정할 때 어떤 사항을 포함해서 공제규정을 제정할 거냐 그래서 2번하고 관련된 보충 내용 박스에 들어있는 두 번째 공제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제규정에 가보시면 공제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총 몇 가지를 포함합니까? 세 가지라 이제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문항을 정리했고 여기서는 그 중에 1번은 여기 그 중에 2번하고 3번 지문 문항 언급이 됐었는데 문항 2번에 공제사업을 뭐뭐로 구분합니까?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라고 해서 용어 손해배상기금, 복지기금 용어 하나 체크 밑줄 그어두시고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목적의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기준을 제정한다. 그래서 용어 두 가지 하고 3번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 좀 전에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협회가 단체가 공제 사업을 하는데, 자, 주택관리사 등이 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에 공제 가입을 했죠.
손해가 발생했다. 효력 있는 서류가 지급 청구를 들어왔어요. 그럼 지급 청구 들어오면 돈을 줘야 돼. 근데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두죠. 일단 지급 청구자 최소 돈은 지급할 수 있게 최소 여력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 100분의 10 이상이죠. 그래서 1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은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숫자 얼마? 100분의 10 하나. 자, 박스를 벗어나서 문항 4번으로 갑니다. 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동일 회계로 관리합니까? 별도 회계로 관리합니까? 별도 회계로 관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방금 살펴본 공제 규정 중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4번은 두 가지입니다. 별도 회계 다른 용도로 쓰는 무슨 절차를 거치겠다?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하시면서 5번 관련 구체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한 장을 넘겼을 때 5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에 가보니까 단체는 다음 각고 사항에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로 종료 몇 개월이니 2개월 이내 장관에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택할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뭐하더라? 공시한다라고 해서 박스는 지금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 개월을 물어보면 몇 개월 나와야 돼요? 2개월.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장관. 일단 협회 지금 공제사업 하는 거 지금 다 협회는 지금 다수 질문이 나오긴 하면 협회 공제사업 하는 것도 다 질문은 누가 나옵니까? 장관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박스는 개월에 관한 질문으로 장관 하나 확인하셨다고 하면 자 박스를 벗어나 6번으로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체가 입법 및 공제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의견된 일을 시정을 명한다. 그리고 7번 금융감독원장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단체 공제사업에 관해 뭐 할 수 있다? 검사를 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문항 6, 7번은 다 누가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도감독은 참조 정리합니다. 일단 그러면 볼까요? 일단 했던 부분 중에 잠깐 확인 정리해보죠. 일단 협회를 설립하거나 공제사업 다 업무는 누가 나옵니까? 장관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공제사업 관련해 여러분이 공제사업은 지금 보시면 공제사업 보시면 숫자는 얼마가 나왔어요? 공제사업 관련 지문 넣고 봤을 때 숫자는 책임준비의 적립비율 얼마였었나요? 100분의 10 이상. 개월은 몇 개월 나왔어요? 2개월입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지문 중에 하나 줄 것은 뭐예요? 이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동일 회계인가 별도 회계인가요? 별도 회계.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치 하나 두 개하고 요 지문 하나. 그리고 아까 봤던 용어 두 가지 책임준비금 적립비라고 위에는 손해배상기금, 복지기금 밑줄 껐던 거 있죠. 그래서 그거 용어 손해배상기금, 복지기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까지 해서 협회 설립과 그리고 공제사업에 관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13번은 쭉 기술된 다수의 지문들이 다 1번부터 쭉 여러 가지 기술이 돼 있어. 부분들은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돼 있는데요. 부분들은 양가로 3번에 가서 우측 95페이지 가면 양가로 3번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관련해서 1번에 시도지사는 공동택을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모범관리단지 선정의 주체를 보면 누가 나와야 돼? 앞에가 시도지사. 얼마의 주기로? 매년.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포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문항 1번, 2번 하나 봐주시고 자 문항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이와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뭐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앞에 누가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줄 중간 끝부분에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하나 밑줄. 그래서 영어 두 개만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95번 정리하고 96, 97, 7 중에 양가로 7번 체납된 장기손 충당금의 강제징수라고 7번에 가보니까 7번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여기는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 즉 관리주체가 모두 허용되는가 누구누구가 관리주체인 경우가 강제징수가 가능하더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라면 뭐에 체납이 있을 때 강제징수할 수 있다. 장기손 충당금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그때는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주체를 물어보면 누구누구에 해당된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요. 여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뭐뭐에 체납이 있을 때 관리비와 장기손 충당금 체납.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둘둘에 말씀드렸던 것은 누구와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뭐와 뭐에 체납이 있을 때 관리비와 장기손 충당금이 체납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주체 범주 둘 강제징수는 뭐에 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부분들에서 그 정도만 7번을 체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9번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관한 규정의 양가로 9번에서 문항은 우측 99페이지에 가시면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이래 니은 디귿 또는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다수의 규정 중에 몇 가지 규정에 한해서 세 가지 규정에 한해서 자, 그럼 일단 그 니은 디귿 미음만 확인해 볼까요? 좌측에 있는 박스 짝새 9번에 1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니은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디귿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미음 니은 디귿 미음에 입주 대비 회의 등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반한 경우에 몇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택 관리사무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은 사유를 소명, 이를 뒷받침 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를 정리 봐두시면 될 부분에서 2번. 여기 2번에서 하나만 잠깐 보완. 현재 그 문항 2번, 방금 2번의 문항을 지었던 중에 보니까 여기는 전체 입주자 등에 얼마 됐냐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라고 좀 기술됐죠. 부분들에서.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만약 이 점은 여기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을 가로치고서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한다면 자, 답안지에 이때 여기 가로를 쳐놓고서 숫자를 쓰시하면 이때 숫자는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을까요? 가로에 들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 분수 표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래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하겠지만 이거 나온 김에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이 가로 안에 주관식 기평을 물었던 이 숫자가 단순히 어떤 일수나 연수나 어떤 수치를 개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분수 표기를 주었을 때 답안지 그 문제지문에 숫자를 쓰시라고 하는 아무 이야기도 없죠. 그럼 이때는 답안지 어떻게 쓰셔야 돼요? 풀어서 10분의 3을 쓰시거나 또는 뭐 어떻게 쓰셔야 돼요? 그걸 분수 표기 10분의 3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지문에 숫자를 쓰셔라 해놓고 마지막 뒤쪽에다 뭐를 분수 표기라고 만약에 단서 규정을 주면 답안지 꼭 뭐라고 써야 돼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이렇게 써버리지 라고 할 때 지금 일단 어떻게든 주의하시는데 꼭 주의할 것은 분수 표기라고 쓰시면 뭐라고 쓰면 안 돼요? 풀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만약 틀렸다고 하면 숫자는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몇 번이면 숫자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 숫자를 알고도 틀렸다는 건 여러분이 실수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이렇게만 공부하셨다고 예를 이렇게만 공부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풀어 써버렸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때 시험장에서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인가요? 요 지문이 시험장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봤던 반가운 수치가 나왔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어디만 기억해 머릿속에는 시험지는 분명히 분수표기라는 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험장 지문은 뭐밖에 안 보인가요?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딱 끝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 근데 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풀어 써놨다. 맞다 틀리다. 실수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어요. 시험장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누가 합니까? 시험장에 가보면 여러분 시험의 압박이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어떤 꼭 수치뿐만 아니라 지문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분수표기는 꼭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그 부분들에서 분수를 써야 될지 꼭 지문의 끝에가 없는가 있는가 꼭 확인하죠. 이거 분명히 틀리면 하나는 하나 뭐 기입형이면 2.5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문항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셔서 문항 2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10번은 공동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그래서 이제 문항 10번이 나와요. 10번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아직 이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1번부터 쭉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 장을 넘기면 10번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10번에 관한 질문 여기 읽어가시는 질문 중에 딱 하나만 주의하면 뭐만 지금 여러분이 일자에 관한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전후 앞뒤 관계를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10번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설치된 쭉 기술된 뭐 박스나 박스 안이 등등을 보실 때 여러분이 요 들어간 일자에 관한 요 수치만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10번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설명하기보단 10번에 관한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11번 전까지 음영을 주어진 기타 등등을 공부하시 쭉 한번 읽어가시면서 등장한 숫자와 관련 일자 관한 내용만 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에서 11번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읽어가시면 숫자만 좀 주의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 중지 등은 11번은 뭐 11 한 장을 넘기면 12, 13, 14 그래서 11, 12, 13, 14는 여기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여기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번부터 해서 14번까지는 한번 참조적 형태로 정리를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치 않으시면 그냥 통과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이제 103페이지 가보면 뭐 지금까지 했었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지문들 관련해서 동의요건 정리한 거 한번 참조적으로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에서 공한 읽어보셔도 여기는 박스 정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보면 뭐 관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해 쭉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해서 동별 옆에다 뭐 출마 등등에 대해 있는 부분들 한번 여기는 읽어두십시오. 부분들은 그래서 박스는 이제 뭐 이제 책을 쓰신 분이 뭐 정리하기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도 큰 무리 없겠더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넘기면 지금 보면 14번 이전까지 박스로 해서 다양한 지문을 쭉 뭐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참조 형태로 쭉 한번 읽어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까지.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3번까지 이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14번에 공동택 회계관리 관련한 14번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이네요. 13번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